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미있는 내 인생 별책 프로. 책보다 별책 프로.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랜선 불꽃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랜선 디즈니 월드와 랜드를 랜선...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네. 저번 주에 이거가 저번 주랑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먼저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저번 주 거 듣고 오세요, 빨리. 아, 그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어서 들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놀이동산에 항상 피날레, 하이라이트, 마무리는 뭡니까, 여러분? 불꽃놀이죠. 네, 저는 그래서 놀이 중에서 불꽃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밤에 쉬해요. 원래 한강에서 매년 불꽃 축제 크게 했었잖아요. 그럼요. 세계 네. 불꽃 축제인가? 올해는 참. 아무것도 없죠, 올해는 뭐. 자, 이 이야기의 서문을 열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불꽃놀이 언제였는지 제가 먼저 얘기는 할 건데 한번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생각을 해놓고 계세요. 불꽃놀이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1980년대였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올림픽도 했는데 그 당시는 다 어디서 했냐면 충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이 잠실벌에서 그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거기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생히 다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일 때 불꽃이 막 터지는데 진짜 무슨 처음엔 전쟁 난 줄 알았는데 뭐 엄마 아빠 뭐 온 가족이 다 구경하러 밖으로 다 나가는 거죠. 전쟁이 아니고 버벅버벅 소리가 나니까. 네, 웃으면서 나가는 거야.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짐 싸서 막 전쟁인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와 그리고 그때 이게 뭐 사전 준비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때 거리에서 이벤트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뭐 그 당시 때만 해도 밖에서 이렇게 술 먹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이 딱 되면은 온 거리에 막 빈병들. 빈병들. 아이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폐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집이 그거 다 주워 다니면서 제가 그 병을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영화를 보러 다녔거든요. 술 마신 건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이어서 이 사람아 내가 아무리 소주병 팔아서 소주 먹어요. 저는 참고로 군대 제대하고 술 배웠어요. 정말 늦게 배웠어요. 담배는 아직도 안 피는데 담배는 아직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배우면 필 거예요? 뭐 누가 잘 가르쳐 준다. 뭐지? 선생님에 따라. 와 근데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의 마지막 게임이 항상 마라톤이고. 그렇죠. 마라톤 결승이 딱 그 네네. 트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내를 다 돈 다음에 트랙으로 쫙 들어오면서 그거 시상식 끝나잖아요. 하면서 폐막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개막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불꽃을 막 터트린 거죠. 와, 저는 올림픽 기간, 아시안게임 기간이 정말, 어렸을 때는 너무 진짜 축제 전야제 때 불꽃을 많이 터트리고. 전야제도 하고. 쇼를 막 보여주니까. 그래서 저는 제 기억상으로는 그걸 다 봤어요. 사진도 막 찍었고, 저희가 이제 카메라도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수동 카메라, 초점 맞춰서 막 하는 거, 그거. 초등학교 때 벌써? 네네네. 저희 집에 올림푸스 카메라가 있었어가지고. 뭘 찢어지게 가난해. 여러분,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거는 있었어요. 괴리감이 있네요, 뭔가. 그러니까 뭐 비디오도 그때는 모순이 없는데, 앞에란 말이. 네, 뭐 저희는 있었어요. 그런 거는. 또 각자가 처지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집은 뭐 정원사도 가난하고 가정부도 가난하고 운전사도 가난해요, 뭐 이런 건가 보다. 가회 선생님도 가난하고. 자, 그래서 그때 불꽃놀이가 너무 생생히 기억나요. 아직도. 와, 그때 기억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라톤 끝나는 그때 길거리에 딱 서가지고 막 박수 치고 놀다가 또 공원 가서 또 애들이랑 놀고 있다 보면 어느새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폐막식 이거 TV로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건 모르겠고 좀 있으면 이제 불꽃놀이 한다. 이게 이제 다 있으니까 애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그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 그 공원, 지금 아시아공원이라 부르는 공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뭐 한 1, 2km 사이 이렇게 반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1km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막 그 정도 되니까 진짜 더 잘 보이고 행사장 가서 보는 건 진짜 별로야. 멀리서 봐야 돼. 맞아, 행사장에선 고개 아프잖아. 이렇게 그럼요. 목을 들어야 되니까. 저희 저번 주에 디즈니랜드 갔다 왔었잖아요. 올랜도. 월드.
디즈니월드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안 나다가 좀 멀리서 보니까 되게 멋있고 그랬잖아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 저희 진짜 갔다 온 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갔다 왔습니다. 랜선 여행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다른 분들 불꽃놀이에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 있나요? 저 있습니다. 일단 되게 멋있었던 거는 그 한강에서 매년 하는 그 서울 세계 불꽃 축제 네네. 맞나요? 맞아요. 그거 한 4, 5년 전인가 한강에 가서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왜 한강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에 네. 그 다리를 타기 위해서 조그만한 그 도로 램프라고 하나? 네. 거기 막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이랑 본 것 같고 그거 되게 불꽃놀이 멋있었고 관람 명소에서 보셨네요. 아 그래요? 네. 그거랑 이제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불꽃놀이 중에 분수불꽃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객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수불꽃에 딱 불을 붙여요. 그럼 도화선을 따라서 이렇게 불꽃이 팍팍 내려가잖아요. 불 붙어서 그럼 그거를 손으로 잡고 빙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지불놀이처럼. 그 다음에 던지죠. 그렇죠. 와, 그거 던지지는 위험하잖아요, 않았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 던지죠. 생각보다 빨리 끝나잖아요. 아 근데 그걸 분수불꽃. 네, 분수불꽃 그러니까 내 손에서 올라가는 불꽃이 쫙 나가는 건데 그걸 제가 하다가 계속 성공하다가 언젠가 한번 불꽃이 거꾸로 나온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때 손가락 세 마디를 되게 심하게 화상을 아이고. 입어서 다행히 이거 진짜 흉지겠다 했는데 그 껍질이 잘 뜯어지고 안에서 새살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불꽃놀이에 그쵸, 위험해요. 보면 네, 손에 네. 쥐고 하지 말라고 주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잡고 맞아요. 있는데 터지면은 좀 큰일 날아가니까. 나요, 큰일 나요. 그리고- 화약이니까. 아, 그리고 뭐 어디다 놓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땅에 땅에 박아서 하는 거죠. 아, 이분이 말갈량이 아니 맞아요. 개구장이 장난꾸러기였지. 장난꾸러기. 장롱꾸러기? 장난꾸러기셨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여러분들 예전에 저 옥탑방에 있는 집에 한번 놀러 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가면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저희 집 옥상 당시 집 옥상에서 보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롯데월드 타워가 다 완공이 되고 그 완공 그 첫 기념으로 불꽃놀이를 했었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래서- 올해도 한번 했어요. 그거. 네, 영상이 아직도 있는데 이게 옥상에서 그 찍은 거였어요. 이게 올해 한 그건가? 아니요, 이거는 이거 개장했을 2017년 때 때. 예. 아, 롯데월드 막 터지는 거를 맞아. 옥상에서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아, 저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탑에 어떻게 건물에다가 저걸 다 설치했지 막 이러면서. 너무 신기하다. 약간 그리마 그런 벌레. 발 많은 애들. 발만 그리마. 불꽃 그리마. 네. 진짜. 이거 봐. 그죠? 아 근데 그 롯데월드 타워에서 불꽃놀이 하니까 더욱더 사우론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추억이라 그러면 그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네. 저도 관련된 건데 제가 갔을 때는 요즘처럼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 2회인가 그랬거든요. 2001년이네요, 그러면. 2002년이에요. 2002년. 한 해를 쉬었대요. 네네. 2002년인데 제가 그때 그 전날인가 그날인가를 소개팅을 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그 개팅남이랑. 네? 소개남. 예, 개팅남이 소개팅 한 날이요? 한 날인지 다음 날인지 모르겠어요. 애프터네, 그러면. 네, 근데 서로 잘 친하지 이게 뭐 않으니까. 중요하다고. 근데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어색한 상황에서 손을 꼭 잡아야죠. 손을 잡았죠. 아, 근데 중요한 건 썸이다. 언제 놔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잡고 있는 거지. 계속.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니, 혹시 서로 한층 어색한 있었나? 거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별로 호감이 그렇게 없었던 거죠. 그날도 즉흥적으로 저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영화관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아마 그 근처였었던 것 같아요. 마포인가 여의도인가 이쪽에서 만나서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걸어서 가서 보다가 나올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맞아, 잡았는데 어느 범위가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번잡함이 해소가 됐는데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거고 뭔가 그렇게 원래 잘 되면 이렇게 잘 이어져 갖고 사귀고 이렇게 불꽃이 될 텐데. 빵빵 터지는 가운데 손을 잡고 영화에서는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사귀잖아. 바로 그 키스죠. 다음이 아 뭐야? 현실은 영화 같지 않네.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기절하신 거 아니에요? 키스네. 기절하신 거 아니에요? 컵 타고 기절하던 것처럼. 아니요. 전혀 짜릿하거나 설레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 손을 어떻게 놔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 난감한 상황이 기억나면서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요? 혹시 저는 그 방송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모르잖아 근데 아, 판토에서도 품질을 알아야지. 의사가 됐겠죠? 그때 그 손 잡았다가 놓기에 어색했던 그분. 제 너도 나랑 2회 같은 세계 마음이었니? 이름이 외자였던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정보가 꽤 있네요, 그래도. 그죠? 예. 찾으면 찾을 수 있겠네. 이름도 우리 판도라님이랑 소개팅 하신 분. 네, 학교랑 과도 말할 수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아, 거기까지.
저는 세계불꽃 축제는 저도 초창기에 한번 갔다가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 근처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지하철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죠. 뭐 한정거장 더 걸어가서 타야 되고 막 버스도 그 사람 너무 많아서 버스도 막혀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가보고 아니 다신 가지 말자 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불꽃놀이 제일 좀 짜릿하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감동하면서 봤던 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학창 시절에 롯데자이언츠가 그 경기에서 한국 시리즈는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경기에서 이기고 그 해의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사직구장에서 불꽃놀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산 중턱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사직구장에 전광판이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느 학교인지 나오는데 그 위치에 학교 몇 개 없는데 그래서 보이는 위치여가지고 그 불꽃놀이를 학교 창문에서 이렇게 쳐다보던 그 해에 고등학생들 그 근처 학교 고등학생들 진학률 엄청 떨어지고 야구에 미쳐가지고 이랬던 기억도 나. 그때 불꽃놀이가 가장 가까이서 본 이제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많이 봤지만 10대 시절에 불꽃놀이 그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때 막 그랬어요. 저게 뭐 한 발에 몇 천만 원짜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세상에 롯데 돈 많은가 보다 뭐 이런 그런 얘기 했었고 최근에 불꽃놀이라기보다 불꽃놀이 추억이라면 좀 그런데 그 케이크에 한동안 불꽃놀이를 꽂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 그 불꽃놀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대 모양으로 꼭 빼빼로처럼 생긴 분수불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수불꽃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말고 이렇게 그 얘는 이름이 없나? 쇠 막대기에 그 화약이 이렇게 쫙 묻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끝에 불을 붙이면 그게 쫙 타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한창 유행해가지고 케이크에 그걸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막 여러 개를 꽂고 불꽃놀이 하고 막 생일 축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을 탁 켰어. 근데 그 재가 케이크에 다 떨어져가지고 못 먹어. 케이크 못 먹어. 그 재가 엄청 떨어져. 불꽃이니까 그게 화약이니까. 스파클링 불꽃. 그렇게 부르네요.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꽂았다가 케이크에 개망. 왜 이거 그 사진기 수동 이렇게 노출 시간 길게 해놓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사진에 글씨처럼 이렇게 막 남는 거 있잖아요. 해보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케이크 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게 이렇게. 케이크 위에 직접.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파클링 불꽃 그거 여러 명이서 서가지고 이렇게 맞아 그림 그리는 거. 해피 뉴 이어. 러브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한 사람은 L, 한 사람은 O, 막 한 사람은 V 이렇게. 근데 E가 제일 힘들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불꽃놀이라는 게 요즘에는 이렇게 뭐 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거의 예술 작품처럼 또 멋있게 많이 종합 하고. 예술이죠. 예, 저도 추억 얘기하니까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는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할머니 댁 마당에서 혹은 그쵸. 개울가에서 그렇게 불 붙여가지고 터지는 건 무서우니까 그쵸. 약간 떨어져가지고 보면 그냥 한 발 휙 나와가지고 위에서 살짝 터지는 그거를 보고 좋아했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긴 하네요. 바닷가 가면 많이 하잖아요. 그죠? 휘영 바닷가나 이런 데 연인들이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손에 잡고 있으면 아까 분수불꽃처럼 핑핑핑 튀어나가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어디에 모래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로켓탄. 네, 로켓처럼 생겨 불 붙여가지고 날아가는 휘웅 날아가서 휘팡 터지는 거. 그게 이제 6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만들었는 신기전. 최초거든요. 로켓 최초를 만든 게 대한민국이에요.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그땐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렇게 생긴 거 터트린 적도 있을 거고. 통과제리 뭐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 로켓에다가 몸 매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보내 하늘에서 터트리고 말. 와, 그 되게 위험하고 잔인한 장면인데 즐겁게 봤죠. 나왔네. 즐겁게. 또 뭐가 있을까요? 불놀이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그죠? 시골에서 옛날에 근데 쥐불놀이 진짜 했거든요. 깡통에다가 이렇게 불 넣어가지고 했었어요. 논두렁에서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세게 돌려야 떨어지지 않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건데 겁을 내서 슬렁슬렁 돌리면 그게 떨어져갖고 바닥에 난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깡통 안에 불이 붙어있고 돌리면 그 깡통 안에 불이 밖으로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에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쥐불놀이를 이렇게 막 돌리면 그 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불꽃이 근데 튀어나오는 불꽃은 아주 작은 그냥 그거여가지고 막 옆에 불이 붙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스파클링 불꽃의 옛날 버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 글씨 썼던. 왜 돌리면은 막 동그라미. 네, 그 사진 찍으면 또 이렇게 원이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돌리잖아요. 쥐불놀이 왜 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 논에 그 잡초 싹 태우려고 옆에 논두렁에 잡초 태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태우려고? 돌리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불을 불을 놓는 하고 거예요. 불을 놔요. 네, 논두렁에 불을 놔서 논두렁을 한번 싹 태우는 거예요. 들판에 이제 불을 놓은 까닭이 이렇게 쥐의 피해가 이제 예전에 심했으니까 쥐도 박멸하면서 논밭의 해충 네, 제거하고 또 이제 새싹을 이제 왕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필요가 예. 되니까. 자, 그럼 불꽃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들어가 보고 불꽃 축제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네. 불꽃놀이를 보면서 도대체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게 폭죽 등의 화약류에 여러 금속 화합물을 첨가해요. 그게 연소 폭발시키면서 빛이랑 불똥이랑 불꽃, 소리, 연기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화공품을 발사, 폭발시켜서 그 형형색색의 불꽃들을 보는 놀이인 거죠. 네. 화려하고 이제 소리가 크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멀리서 소식을 전하거나 축제나 기념일 같은 이벤트 등의 용도로서 이런 불꽃놀이가 많이 시작을 했던 거고, 여기에 사용되는 그 화공품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연화라고 그래요. 연기와 불 한문으로 보면요. 요건 요 연화라는 건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불꽃이 그 온갖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좀 해볼 거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횃불을 이용한 방식이었다고 하고요. 화약이 이제 개발되면서부터는 불꽃놀이가 이제 좀 현대적인 그런 불꽃놀이가 이제 발전이 됐겠죠. 그리고 화약에 만들기 위한 장인도 이제 존재했었는데 그 발전사를 보면 거의 화학의 발전 과정과 비슷해요. 화약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놀이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군사적 목적이 더 그렇죠. 뭐 강했겠죠. 그런 거였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해 나가면서 발사 방식, 제작 방식, 뭐 야간이냐, 주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다녀온 올랜도 디즈니 월드만 해도 음악, 영상, 조명, 뭐 레이저, 배우들, 배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이제 불꽃놀이는 종합예술에 가까워졌습니다. 종합예술이. 맞아. 배두 나오고 하는 난 배두나를 생각했어. 네. 배두나 씨가 나오면 정말 재밌겠죠. 그 불꽃놀이는. 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단단한 고정한 발사포 안에 화약을 채우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폭죽을 하늘로 싹 쏘아 올리는 이게 이제 불꽃놀이의 형태인데, 이 폭죽을 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네, 궁금하실 거예요. 연화가 이제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연화는 종이로 만든 공 모양의 옥피 안에 별은 뭐냐면요. 별 안에 색화제, 발연제가 들어가 있어요. 색화제는 이제 색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 발연제는 연기를 내는, 그리고 이제 약간 연막, 신호탄 이런 거에서 주로 군용으로 쓰였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불꽃놀이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이는데, 그리고 화약, 여러분 화약은 다 아시죠? 그다음에 한약이라는 게 있어요. 화약, 한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서 만들어요.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별은 이제 빨강, 파랑, 노랑 등 색을 나타내는 이제 불꽃놀이에 만드는 그 화약인 거고, 한약은 불빛은 내진 않는데 폭발한 뒤에 이 폭발력으로 별을 사방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화약인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한약에는 이제 불꽃 빛깔을 내는 그런 금속 성분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연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옥피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한약, 뭐 도화선, 그다음에 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전체를 연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꽃놀이 때 이 연화를 쏘아 올리는 거네요. 네, 연화를 쏘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시간 계산이나 네. 압력 계산, 네네네. 밀어내는 그 힘이 관건이겠네요. 엄청 중요한. 연화는 시한폭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서 이게 빵. 할자를 제가 지금 정확히 한자가 그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제가 찾아봤는데 네. 할자 분할하다 할 때, 그쵸, 나누다 할 때. 네네네. 우리 왜 할푼이 뭐 메탈 매푼 할 때 그 할자도 똑같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나누는 역할. 맞아요. 그래서 연화 안에 별을 어떤 모양으로 배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불꽃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불꽃 있죠. 그게 국화라 그러거든요. 국화꽃처럼.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 수백 개가 360도로 터져 나가면서 동그란 구체 모양으로 하늘을 수놓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금속성의 그 물질들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표현되는 그렇겠네요. 거고. 불꽃 이제- 반응.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불꽃 반응이에요. 맞아요. 똑똑하시네. 그러면은 제일 뜨거운 거는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금속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금속에 따라서 어떤 거는 불꽃 반응이 빨간색으로 나고 어떤 거는 스트론튬인가?
네, 어떤 거는 맞아요. 파란색으로 나고 어떤 나- 거는 나트륨이 역시. 노란색 맞아요? 공대. 네, 막 그런 거. 나트륨이 노란색이에요. 그거까지만 기억. 공대생. 그다음에 와.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면 알루미늄은 은백색, 칼슘은 주황색. 주황색인가요? 빨간색은 스트론튬이라는 스트론튬. SR 기호로 되어 저희가 있네요. 어렸을 때 외울 때 맞아요. 스트로베리 빨강 이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외우는 날이 있었어요? 과학 시간에 아마 나왔던 공대생이니까. 아니,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중학교 때 나와요. 중학교- 아니 그때는 공부 안 중학교 하고 때 불꽃 전공을 받는- 들어가야지 공부하는 거죠. 뭐래. 중학교 때 그 OCR 하나 그 말고 다 외우는 건데. 그러면은 자 보라색은 뭘까요? 말해보세요. 뭐라서 뭐죠? 칼륨 아닌데? 칼륨. 맞아요. 우와. 네. 금속 기호가 금속 원소 이름이 K. K. 네. 그다음에 청색은 뭘까요? 청색. 봐버렸어. 세슘. 세슘. 미리 세슘 이런 거 터트려도 되나? 네. 그러게? 왠지 그. 근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는 청록색을 내요. 맞아요. 그다음에 바륨은 황록색.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표적인 색깔들은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좀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막 한다는 게. 모양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색깔보다도. 색깔은 어쨌든 그 그렇죠. 반응인 네, 거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가 하나 제가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주소는 넣어 드릴게요. 근데 뭐냐면, 일본이 또 불꽃놀이 유명하거든요. 매년 여기저기서 축제도 많이 하고. 일본, 중국이 완전. 네. 헬로키티 모양의 불꽃을 일본에서 수염이랑 리본 모양까지 다 구현해서 진짜 정교하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잠깐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너무 괜찮죠? 괜찮게 보였었죠? 아니, 키티를 알아보겠더라고요. 딱 리본도 제가- 달려있고 빨간 제가 그냥 리본. 말 안 하고 그냥 이거 뭔지 한번 보세요라고 했는데 키티였어 그게. 이렇게 수염이 딱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불꽃 모양 잠깐 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왠지 이렇게 수양버들처럼 떨어질 것 같아. 네, 일제히 우르르 쏟아지는 거 있죠. 오. 근데 하나만 딱 쏟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지면서 쭉 밑으로 국화는 이렇게 360도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버들은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거. 네, 쑥 낙하듯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나이아가라라고 있어요. 그것도 폭포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폭포인데 달이나 이런 데 그런 구조물에 있잖아요. 지금 뭐 쏟아지는. 롯데월드 타워나 뭐 이런 거는 건물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이아가라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런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양 따라 이름 붙이는 모양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화 크기가 크고 무거울수록 불꽃 모양 크기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 때나 큰 불꽃을 터뜨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해서. 그래서 화약에 이게 불길이 남은 상태로 지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항상 안전거리가 중요해요.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던 올림픽이나 경기, 지상에서 하는 어떤 행사 있잖아요. 디즈니 월드에서 했던 그런 성 만약에 위에서 터뜨린다. 그러면 그거는 작은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화 무게가 0.5kg 안팎, 0.5kg요? 네. 500g짜리를 쏘는 거예요? 160m 고도에서 터져요. 그러면서 밑에가 반지름이 땅이니까. 네네. 그리고 반지름이 65m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불꽃과 관람객과의 안전거리를 한 100m 정도를 확보한다는 그 의미인 거죠. 그리고 만약 불꽃이 아직 덜 탔는데 떨어져갖고 어깨 같은데 떨어져갖고 옷에 구멍 나고 이러면 어떡해? 뜨거워. 조심하세요. 그거 왜 우리 새해 이런 때 저기 종로 이런 데 나가서 밤에 그 타종 보고 막 걷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옷 같은 거에 막 구멍 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제가 거기서도 뭐 해요? 그러니까 불꽃을 사람들이 막 새해라고 신난다, 막 해피 뉴 이어라고 맞아, 쏘는데 그 사람이 위험해. 향해서 쏘면 큰일 나는 그거는 거지. 뭔가 어떤 행사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그래 같으니까 막 팔고 거기서. 네, 지금 말씀하신 무슨 안전거리 확보 이런 게 없어서 진짜로 갔다 와서 옷에 구멍 나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바닷가에서도 그런 거 팔면서 뭐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는 불법이에요. 맞아. 네. 하면 안 돼요, 원래. 불법이. 근데 왜 다 불법이에요. 팔지? 왜요? 불법이래요. 아니 왠지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물이니까. 근데 이제 물가고 그게- 바닥에 모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불꽃놀이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안전거리도 유지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취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바닷가는 왠지 저기 안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못하게 뭐 하는 그럴 걸 것 수도 같아. 있고요. 저기가 해안선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할까봐. 아무튼 바닷가에서 하는 건 여러분 이미 불법이니까 절대 몰래 하셔야 됩니다.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고 네. 바닷가가 불법인 네, 거예요. 바닷가 해안가 자체는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래 경찰들을 피해서
그런 거 조장하지 마요. 네네네. 하지 아니,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아까 그 안전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롯데월드라든지 뭐 약간 이런 데서 한다. 그러니까 육상, 그 경기장에서 무슨 개막식, 폐막식 때 한다 이런 거는 스타디움에서. 예, 작은 불빛이라고, 작은 거라고 했죠. 160m 상공으로 뛰어 올리고, 그 다음에 반경은 65m. 그리고 서울 불꽃축제 얘기 가장 많이 하셨잖아요. 강에서 하잖아요. 한강 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더 큰 거 써도 돼요. 연하가 한 8.5km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포 소리가 나지. 반경이, 그러니까 높이는, 고도는 330m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가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거예요? 무게도 있고, 이게 터진 게 반경이 큰 불꽃이니까. 더 높이서 네, 터트려. 근데 그 이유는 아. 물 위에서, 한강 위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도 거예요. 가능한 거구나. 그런데 이제 부산으로 또 갈게요. 그거 부산에- 바다에서 하잖아 거기는. 부산 불꽃축제 아시죠? 네. 광안리에서 하는. 거기는 바닷가잖아요. 응. 그래서 거기는 불꽃이 70km까지 돼요. 우와. 연화 그게. 그래서 사람 몸무게인데. 고도는 500m까지 올리고요. 반경이 240m예요. 그럼 되게 멀리 나가서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냥 가서 가야지. 보는 게 엄청 많이 터트리고 하잖아요. 멀리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사람들이 해변에 앉아서 보니까. 네, 맞아요. 야, 그러면은 그거를 쏘아 올리는 배도 엄청 규모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럼- 바지선이라고 하는데 바지선에서 해요 그거를. 그 평평한 배가 네. 있어요. 네네. 뭐 이렇게 화물도 싣고 뭐 모래도 싣고 뭐 이런 그 바지선 위에다가 이제 딱 세팅을 해서 멀리 나가서 하는 거죠. 그 쏘는 대포의 힘이 대단하겠다. 네, 발사체도 이제 그게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쏘아 올리는 힘도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죠. 75kg짜리를 600m까지 600m라고 그랬나요? 70kg짜리를 500m예요. 둘 다 70kg짜리 어떻게 다 틀려요. 70kg짜리를 500m를 쏘아 올리려면 힘이 앵간해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힘이 세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바지선이 출렁할 것 같아, 그거 쏠 때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화물도 싣는데. 그거보단 쏘는 사람 진짜 귀청 떨어지겠다. 귀마개 엄청 큰 거 해야 되겠다. 요즘에는 이 음악이랑 아까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레이저도 들어가고 조명도 막 있고 하니까. 근데 이런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박자에 맞춰서 불꽃을 딱딱 터트려야 하기 때문에 요즘엔 수동 점화 장치보다는 이제 컴퓨터로 자동 제어가 되는 전기 점화 장치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백금으로 된 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이게 넣으면 전기정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서 화약이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0.01초 단위로 점화할 수 있다고 우와. 해요. 불꽃을 공중에서 쉴 새 없이 터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기술의 발달. 야, 그럼 진짜 때문에. 노래 박자에 맞춰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화 안에다가 반도체 칩을 넣어가지고 연화가 반도체요? 예. 공중에서 터지는 시간을 원격으로 미세 조정하는 기술까지 헐. 등장했대요. 예. 그래서 불꽃이 터지는 시각은 보통 도화선 길이로 예전에 조정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음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맞춰야 되고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모컨 등을 사용해가지고 불꽃을 제때 이제 터트리는 거죠. 라이브 음악이면 진짜 힘들겠다. 아이고. 그 템포를 엄청 정확하게 메트로놈 틀어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캠프 가잖아요. 여름 네네. 신앙학교 여름 뭐 신앙학교 이런 거. 캠프. 그럼 그때도 항상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네. 캠프파이어. 있잖아요. 캠프파이어에 점화할 때. 점화를 맞아, 하는 맞아. 게 점화 불을 주세요. 도화선, 이렇게. 도화선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그런 때 거. 학생일 때 갔을 때는 정말 매년 선생님들이 다르게 이거를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일 고단수 고난이도? 아니 고난이도가 전기 점화였고 전기로 그냥 어딘가에서 전기로 넣었어요? 갑자기 무슨 박자를 세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럼 뭐 있지? 1, 2, 3,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든지 음악을 고르고 거기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어딘가에서 빡 하는데 캠프파이어 그 가운데 있는 그게 와 진짜 폭탄 터지듯이 확 불빛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멋있는 거고 제일 웃겼던 거는 뭐냐면 이게 전기 점화를 이렇게 하려고 다 세팅도 해놓고 하는데 원체 캠핑 가는 때는 다 장마철이에요. 맞아. 습하고 막. 비가 사람부터. 오고 그러니까 습하고 뭐 제가 듣기로는 그 펑하고 터지는 이런 소리나 하는 게 뭐 마그네슘도 넣고 네. 다들 그 공대 출신 선생님들이 뭔가 나름. 지식을 다 해가지고 건전지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막 저쪽에 그 학교에다가 건물에서 전기 끌어가지고 써갖고 전기 다 떨어지고 막 전 지역에 막 그 동네 주민 지역 거기까지 정전되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치, 전기 그치. 점화가 이미 음악은 지나갔어. 아이고 어떻게? 애들은 이제 풀이 죽었어. 그치. 근데 기다려야 진짜. 이런 거를 다 만들고 물품들을 정리하는 선생님을 그 짱 선생님이 진짜 너무 웃겼던 게 짱 선생님 한 명이 있고 2명의 이제 보조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리어카를 빌려가지고 짱 선생님 리어카에 타고 횃불을 하나 이렇게 들고 그 리어카를 끌고 성화봉송하는 것처럼. 성화봉송 하듯이 와가지고 그냥 붙였어. 저희 주로 그래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우리가 모이기 전에 이렇게 불이 막 나 있는 경우도 아이고. 많았고 아이고. 저만식 아이고. 그런 거 없고 아니면 진짜 시무룩해지죠. 다 둘러 앉아가지고 맞아요. 예. 노래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불 붙이느라고 선생님도 너무 고군분투 안 붙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습하니까. 맞아요. 물 먹고 이러니까 장작들이 네. 물 먹고 그러면 저는 그런 점화할 때 그 기억이 나. 이렇게 줄을 매달아가지고 철사 같은 걸로? 매달아서 맞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 위에서 건물 언덕 위에서 위에서 언덕 위에서 이렇게, 누가 거기서 선생님이 불 딱 놔주면 불이 쫙 타고 내려오면서 불 딱 맞아요. 붙이는 그거 건데 있어. 중간에 끊기면 진짜 그게 아니라 너무 실망이고. 저 이거 해봤거든요. 오다가 철사를 멈춰. 할 때 응. 이게 생각보다 각도가 완만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칠을 좀 그래, 해줘야 돼. 뭘 이렇게 그러니까 미끄러지듯이 쫙 하는 그 장치를 개발을 해놔야 돼. 아니면 도르래처럼 이렇게 그래, 중간에 하든지. 걸리면 진짜 이게 중간에 걸리면 중간에 불나고 있거든. 그럼 이거 소화기를 뿌릴 수도 없고 이걸 끊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저는 그 약간 습하고 비가 오고 막 이랬으니까 장작에다가 그 알코올을 엄청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석유겠죠 아마도. 네, 그 휘발유. 등유 같은 거 네. 이런 걸 뿌리셨겠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모여서 다 둥그렇게 서라고 했는데 다 냄새가 나가지고 등유 냄새 때문에 막 냄새랑 이러면서. 연기랑. 시커먼 그게 몸에 안 좋은 줄도 모르고 했을 거야 아마 그때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날 그 코풀 먹고 장작을 싶어. 기름에다가 재워둬야 돼요. 몇 날 며칠. 맞아, 맞아. 바짝 말린 장작을 그렇게 한다고 사가지고. 하더라고요. 재워요? 고기 양념 재우는 재워놓고. 것처럼. 아 그래요. 불 잘 선생님들이 붙게 하려고. 그런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몰랐네. 이게 또 전통적으로 그 물품 선생님들은 다 그런 걸 전수받기 때문에 전수받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딱 저는 하고. 불 붙이는 것보다도 맨 마지막에 애들 다 집어넣고 이제 다 들어가 하고 숙소에 다 애들 다 넣고 선생님들끼리 남아서 술 한 잔씩 막 더 하고 불멍. 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불 꺼야 되는데 그거 안 끄고 자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거기다 물을 뭐 이렇게 쏟거나 해서 불을 소화를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 생각보다 시절. 불이 안 꺼져. 아니, 안 꺼져요? 남자 선생님들이 보통 생각보다 다 안 거기다 꺼져요. 오줌을 싸죠. 지금 진짜 나 평생 그것까진 못 봤는데 오늘 새로 안 사실 일이 많네요 지금. 마지막 그 소화를 확실히 시키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어가지고 불을 맞아요. 끄는데 생각보다 안 꺼져서 나중에는 막 발로 밟고 이랬는데 운동화 밑창이 눌러붙어가지고 고무가 맞죠.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불놀이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는 발사포 안에 장착을 있잖아요. 단단하게 제때 잘만 해두면 비가 와도 문제가 없대요. 쏠 때 비가 와도 그래서 비가 와서 취소되진 않아요. 불꽃놀이 자체는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말 유명한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있잖아요. 여의도 불꽃 축제라고 하는 취소가 된 게 딱 4번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럼 우천 취소가 비가 아니었고 아닌데 왜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알아요. 뭐요? 9.11 테러. 아, 그게- 해여가지고. 예, 그게 한 번만 기억하고 맞아요. 있어. 그게 2001년도. 네. 아 맞네. 그래서 그 2002년도 네, 소개팅 그게- 하셔가지고 그쵸. 그게 유해. 그러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소가 안 되는데 왜 취소됐냐면 2000년에 시작하고 그 다음 2해 때가 9.11 테러 때문에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2006년 이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파로 분위기가 이런데 핵실험을 했는데 지금 불꽃을 터뜨려서 되겠냐. 우울하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2009년 이게 뭐냐면 신종플루.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올해 2020년에 그러네. 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몇 번이죠? 그러니까 네 번. 4번 맞죠. 올해가 네 번째. 그렇죠. 올해 네 번째 취소네요. 취소된 거죠. 저희가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그래도 볼 기회가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좀 잠깐 하면은 그때 사용되는 불꽃이 10만 발이라고 합니다. 매년 한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고요. 한 팀당 발사 비용이 약 한 2억 정도라고 하고요. 뭐 부대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고 하면은 대략 한 70억 정도로 이제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발사포 내에 불꽃의 장전이 완료가 되면 비가 내려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천으로 행사 취소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꽃이 터지는 모양이 이제 63빌딩에 이렇게 비쳐서 반사되는
그런 것도 운치 때문에 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엄청 그렇죠. 엄청 많죠. 그런 게. 불꽃 축제 때 VIP 한정으로 저번 주에 얘기했던 디즈니 월드에서 신데렐라 룸을 뭐 아무나 이렇게 안 준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똑같이 63빌딩 그 중간층 오피스를 통째로 대관을 해가지고요. 디너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티켓도 2015년 같은 경우는 티켓 팔았어요. 그러니까 판 게 아니라 추첨하는 식으로 비슷하게. 그래서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있고요. 관람 명소를 또 이제 저희가 추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는 63빌딩 앞쪽 주행사장 근처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음향 효과도 들으면서 가장 잘 보이 고기를 그냥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좋은데 이제 완전히 극심한 혼잡을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철교 북단이 이제 손꼽히는 명당이었는데 여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요즘엔 너무 많대요, 사람. 그리고 여의도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보고 싶으면 이제 한강 북단에 위치한 이촌 한강공원, 그다음에 한강대교 중앙의 노들섬, 그다음에 노량진 사육신공원. 조금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감상하고 싶다면 낙산공원도 이제 추천한다고 합니다. 낙산공원에서도 잘 네. 보인대요. 거기까지 보인대요? 네. 근데 대신 이거는 대기가 날씨가 맑으면 좀 좋아야 된다라는 또 그런 게 있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냥 운치 있게 좀 그냥 편안하게 보시려면 그렇게 좀 멀리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 국제 불꽃 축제라고 있습니다. 광안리에서 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데 이것도 매년 10월에 광안리 해수욕장이랑 광안대교 일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불꽃 축제라고 하네요.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매년 한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게 되었고요. 멀티미디어 해상쇼라는 취지로 이제 다양한 불꽃쇼랑 이제 화려한 레이저쇼, 테마 음악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약간 연출되어 있는 그런 바다를 배경으로, 그다음에 특이한 모양의 불꽃과 초대형 불꽃을 볼 수 있는 축제로 유명해요. 이유를 아시겠죠? 바다에서 하니까. 여기가 제일 큰 불꽃을 수 터뜨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못 봐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제한 때문에. 물론 대부분이 이제 관람객은 백사장에서 이제 하는데 또 이제 관람 명소로 또 들어가 보면 황령산이라고 있어요. 황령산 야영장 있죠. 네. 거기서도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마도에서도 이 불꽃이 보여요. 날씨 좋으면. 네네. 그래서 사진 검색해 보시면 대마도에서 찍은 불꽃쇼 그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규모가 재밌어요. 있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도 날씨 엄청 맑으면 그 대마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불꽃은 불꽃은 당연히 더 보이죠. 어디서 이게 대마도의 윤곽이 보여요. 날씨가 정말 맑은 날에는. 이게 직선 거리로 한 5-60km밖에 안 돼요. 되게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관광 상품도 있었대요. 이걸 보러 대마도에 이제 오는 거야, 대마도로. 그랬는데 날씨 안 맑으면은 망하네. 그냥 배 타는 거죠, 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뭐 초대형 불꽃, 그다음에 조명이랑 뭐 이런 화려한 황홀한 이런 경관을 보려면 정면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회센터에서 회를 사가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아주 새벽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밀락수변공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고기 끝자락도 이제 괜찮은 장소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동백섬과 이기대 앞까지 불꽃이 이제 연출되어 가지고요. 광안대교와 동백섬까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기대 해안 산책로. 여기가 괜찮아요. 동백섬이 마린시티 그 근처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불꽃쇼와 이제 도심의 이제 야경이 함께 펼쳐져서 이제 광안리를 이제 한눈에 보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령산 전망대 이런 데를 추천합니다. 거기 가야 되겠네. 황령산은 워낙에 야경을 보기에 좋은 장소로 네. 많이 손꼽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꽃을 제대로 보려면. 밑에 뭔가 배경이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갈 것은 또 어디냐면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와, 이거 만만치 맞아, 않죠, 맞아. 이것도. 최근에. 근데 이거 이제 최근이고.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이라기보다는 일단 광안리도 일단 이번 연도 취소됐고요. 이것도 이제 취소가 됐는데 매년 원래는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대략? 취소됐지만.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제가 10월로 기억하고 있어요. 10월 첫째 토요일이고요. 네. 그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그다음에 부산 국제 불꽃축제는 그냥 10월이에요. 조금 변동이 있어요. 이것도 10월이에요. 근데 저 뭐 딴 거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초에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0월쯤이고 그래서 서울 불꽃축제 보고 부산 가서 이거 보고 하면 이제 그 10월 달에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왜냐면 가을이라서 아주 그 하늘도 쾌청하고 구름도 별로 맞아요. 없고 딱 불꽃 쏘기 딱 좋네요, 날씨. 네, 롯데월드타워 얘기 잠깐 해보면 이게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는 롯데물산에서 주최하는 이제 불꽃놀이 행사인데요.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뭐가 달라요? 마천루에다가
건물에다 불꽃을 수직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대만의 타이페이 101 빌딩 아시죠? 몰라요. 들어보셨어요? 대만의 101층짜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은 빌딩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랜드마크인데 거기서 그 불꽃놀이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이제 여기 월드타워 만들고 그거를 이제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직으로 불꽃을 탁탁 꽂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29명 정도의 프랑스 팀이 와서 며칠 동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벽에다 꽂고. 네, 꽂는 느낌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이게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어떤 느낌일까 신기하다. 불타는 막 그 건물 안에서 보고 싶다. 석촌호수 일대에서 함께 진행되는 이제 9단위의 축제인데 롯데에 약간 그런 게 있죠. 예산과 이제 그쵸. 인원을 확 투자를 해가지고 했던 건데 첫 행사는 2017년 4월에 열린 개장 기념 불꽃 행사였어요. 공식적인 타이틀로 바뀐 거는 언제가 처음이냐면 2019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취소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년에도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어디가 이제 좀 명소다. 여기서 보면 그게 잘 보인다. 그렇게 해서 뭐 한강시민공원이랑 뭐 어디랑 어디서 보면 좋다.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잠실 세내역 앞에 그 대로 그 무슨 도로죠 거기가? 무슨 대로죠? 세내역에서 잠실역 가는 이 길이? 큰 대로. 올림픽로. 그 세내역에서 잠실 세내역에서 잠실역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올림픽로를 따라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쪽에서부터 되게 큰 8차선인가 엄청 네. 큰 그죠. 도로가 있는데 8차선보다 더 컸나? 하여튼 네. 그 도로에 그 도로변에서 그 롯데타워가 바로 보이거든 정면으로. 네, 그쵸. 그냥 그 도로변에 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관람 명소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근처 주택가 옥상이나 뭐 조금 높은 건물 있잖아요. 그 근처에. 그런데 가서 그냥 뭐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 작년에 했을 때 저는 밖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진짜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고개만 조금 들어도 다 보이거든요. 아니 그 분당에서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택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불꽃 축제용 화약을 저소음, 저연기 화약을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그런 것도 기술이 있나 봐요. 네, 있나 봐요. 그리고 이때 온 그 사방팔방에 석촌호수에 바글바글했을 거 이 아니에요. 인구가 한 5배 이상의 이 현상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네. 기지국 전파가 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각 통신사에서 아예 미리 이제 중계해주는 그런 차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지만 또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연도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포항 국제 불빛 축제. 그다음에 불빛 축제예요 네. 거기는.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 여수는 또 불로 유명하죠. 근데 둘 다 이제 이번 연도 취소 확정이 됐고요. 올해는 뭐. 이렇게 랜선 불꽃 놀이를 한 이유가 상황이니만큼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혹은 이렇게 이야기로나마 작년 거라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네.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좀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알고 그 모양들을 보면 그러게요.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들을 수 있는 약간 뭐 공식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네.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게 잘 촬영된 거 여러분들 좀 추천도 해주세요. 밑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네, 함께 볼 그러면 수 좋을 있으니까. 것 같아요. 네, 그 나라별로 불꽃의 그 특성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불꽃의 특성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불꽃놀이 하는 그림을 만드는 그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대. 색깔 쓰는 그것도 다르고. 그 세계 불꽃 축제를 할 때 서울에서 할 때 이제 원래는 다 각 나라에서 여러 팀들을 네. 초대를 해서 하루는 어느 나라, 하루는 어느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가 이제 차도 엄청 막히고 그 소음이랑 마비되죠. 쓰레기랑 약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하루에 끝내는 걸로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렇게 서울 돼 있었어요. 경쟁이 엄청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멋있는 거 쏠려고 하는. 맞아요. 더 정교하게 우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뭐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랜선 불꽃놀이를 해봤고요. 끝났어요? 네. 불꽃놀이를 해봤고. 아쉬워요. 뭐 더 얘기해줘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울까봐 제가 스마트폰으로 불꽃놀이 동영상과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오.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는 한계가 무조건 있어요. 아니 스마트폰 아니어도 그냥 눈으로 보는 만큼 잘 찍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맞아요. 것처럼 선명하고 아름답게 안 찍히잖아요.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아니죠. 어떤 좋은 카메라는 괜찮나요? 좋은 카메라를 그 수동 모드를 정확하게 잘 다루면서 삼각대를 세우고 릴리즈라는 걸 사용을 하고 뭐 벌브라는 기능을 써서 하면은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스마트폰에서 조금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아, 요즘은 스마트폰도 수동 비싼 모드가 폰을 많아가지고. 사면 됩니다. 비싼 거 야간 사면 촬영 되는 거 아니야, 기능이 아마? 되는 그래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근데 왜 그래도 이제 TV 광고할 때 불꽃놀이 엄청 선명하게 잘 맞아요, 보이는 맞아요. 거 광고하고 이럴 정도였잖아요. 그게 이제 LED 자동으로 이제 뭐 많이 맞춰주는 거죠. 음. 근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폰도 이제 요즘에 수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 모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로 가르쳐주세요, 빨리. 제가 설명을 잠깐 불꽃놀이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폰이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한계가 있냐면 흔들리거나 빛이 번지거나 노이즈가 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래도 최신에 이제 출시된 폰들 위주로 해서 전문가 모드, LG가 전문가 모드고요. 갤럭시 폰들은 프로 모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수동이 가능한 앱들을 이제 받아서 무료 앱이나 이런 걸 받으셔서 촬영해 볼 만한데요. 동영상은 일단 야간 촬영이기 때문에 대부분요. 불꽃놀이가 삼각대는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뭐 좋은 카메라도 삼각대 없이 찍으면은 아까 말했던 단점들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치 선정 중요합니다. 위치 선정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아까 우리 부산 얘기했을 때 황령산 이런데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거의 없고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추우면 안 되니까. 연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가 이쪽으로 오면은 다 가리겠네요. 그렇죠. 불꽃을. 화면 렌즈에 가리니까 연기 그 바람 방향을 좀 피해서 위치 잡는 게 좋고요. 아까 지금 방금 역방향 아마존님께서 추워서 그렇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야간에 사진 찍을 때는 여름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간에 얇은 뭐 하나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한 곳에서 계속 오래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체온이 내려갑니다. 무조건. 바람 세게 불면은 저 삼각대 흔들려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삼각대도 그래서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삼각대들은 땅에 집안에 박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힘드니까 약간 무게감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자체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바람 불면 당연히 넘어가죠. 그래서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삼각대에서 왜 그게 흔들리냐면 셔터를 손으로 누르면 맞아요. 그 눌렀다 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릴리즈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렇게 연결되는 리모컨 같은 거예요. 무선 리모컨도 있고 그래서 리모컨 형식으로 셔터를 누르는. 그래, 스마트폰 리모컨을 써야 되겠다. 네, 그거 아니면은 이제 타이머. 근데 타이머는 모르잖아. 불꽃이 언제 터질지. 네, 타이머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사로 타이머는 한 100장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타이머는 또 뭐가 문제냐면 그게 안 돼요. 셔터 스피드라는 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타이머로 네, 하면? 타이머로 하면.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일단 동영상을 찍기 전에 손가락으로 불꽃 쪽에다 초점을 맞춰요. 네. 근데 모든 카메라 다 똑같은데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한데 생각해보세요. 검은색 아직 불꽃이 안 터졌어.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비슷한 거리에 있는 딴 거를. 그쵸. 건물이나 다른 거에다 미리 맞춰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터지는 첫 불꽃 있죠. 이거는 자동으로 하시면 돼. 자동으로 하면 띠디디딕 하면서 맞춰지잖아요. 그 맞춘 거에서 다시 수동으로 바꿔오려면 그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밝게 찍을 것이냐 어둡게 찍을 것이냐인데 어둡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찍는 거는 밖에서 사진 찍으면 막 뽀샤시를 자연 뽀샤시 한다고 해서 좀 밝게 찍으시잖아요. 근데 불꽃놀이 찍을 때는 어둡게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밝게 찍으면 하늘이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새카맣게 다 나와줘야 그냥 이렇게 예쁜데. 그러니까 약간 역광처럼 확 해서 하얗게 다 떠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둡게 맞춘 다음에 동영상을 찍으면서 카메라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냥 요즘엔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이제 자동 느낌에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초점이랑 노출을 좀 어둡게 하시는 거. 동영상은. 자, 그다음에 더 이제 어려운 거. 사진 찍는 거. 사진은 정지 화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데 사전 준비해야 될 건 똑같아요. 삼각대 필수에다가 위치 선정 중요하고 바람도 고려하시고 약간 두툼 옷도 입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고 수동 모드로 바꿔요. 그래서 갤럭시는 프로 모드, LG는 전문가 모드, 아이폰은 앱을 다운받아서 맞추고 ISO라는 게 있습니다. ISO는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노출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둡게. 그렇죠. 이거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두워요. 네. 근데 대신에 선명해요. 빛을 받아들이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건데 50이나 100 이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원래는 카메라는 거의 100에 맞추는데 DSLR 이런 카메라는 100에 맞추는데 이런 스마트폰은 50까지도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이나 100 해서 어떤 작은 숫자로 보통은 뭐 400 이런 실내에서 어두운 실내에서도 막 술 먹다가 찍으려면 막
1600, 2000 막 이렇게 넘어가게도 해놓고 찍어요. 술 먹다가 그러면 선명해요. 음식 사진 찍을 때도 약간 그 정도 막 800에서 막 1600 이렇게 찍으면은 선명하게 나와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거고요. ISO는 그래서 낮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요즘 조절할 수 있어요. 늦은, 좀 느린. 원래 셔터 스피드라는 게 뭐냐면 찰칵 찰칵. 이거잖아요. 네. 찰칵. 그러면 맑은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 돼요. 막 100분의 1초 막 이런 식으로. 낮에는 네. 왜 그러냐면 빛이 너무 많아서 날아가죠. 네, 다. 빛이 다 들어와 버려요. 렌즈 안으로. 근데 지금 어두운 상황에서 불꽃을 찍어야 되고 그 불꽃의 양을 우리가 조절하면서 찍을 거라서 대략 한 1초? 1초가 근데 굉장히 느린 스피드인 거예요. 왜냐면 몇백 분의 몇십 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는 설정이 되기 때문에 1초 내내 셔터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리개가. 맞아요. 그 조리개가 열려 있는 거. 그 렌즈가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늦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1초 이상으로 잡으시면 돼요. 남들이 찍은 거 받을게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여행 빠른 가서도 포기. 사진이나 이런 거 찍다가 실제 그 자연이나 이런 거를 그래요. 못 보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진 찍다 마찬가지예요. 끝나. 네. 사실 이제 이게 사진 찍는 게 불꽃놀이 찍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눈에 담아 두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그런 건 있어요. 전문가들이 찍어서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랜선을 타고 불꽃놀이를 지금 쭉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네. 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 취소된 게 너무 많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으로 찾아보고 싶네요. 그게 직접 본 거랑 절대 비슷하지도 않다는 걸 알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난주 저희 디즈니월드 하면서도 그 간접 경험 때문에 저는 구글맵 찾아보면서 그 주변 여행도 같이 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불꽃을 또 상상해보니까 영상으로라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규모가 크다니까 진짜. 네. 그렇죠. 저희가 몰랐던 사실, 진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에서 하고 바다에서 하고 이러면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낫겠죠. 그리고 워낙 그 불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단위가 국제, 세계 이런 단위가 아니고서는 그만큼의 규모로 불꽃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이라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쉽죠. 큰 불꽃놀이 행사 끝나고 나면 꼭 그런 기사가 떠요. 불꽃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왜냐면 그 화약하고 연기하고 그다음에 남은 그 재랑 이런 게 엄청 떨어져서 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뭐 그거를 태움으로 인해서 뭐 이런 기사가 막 나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꽃놀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환상이라던가 몽글몽글한 마음, 그걸 보면서 좀 다 같이 한순간에 진짜 짧게 하고 불꽃놀이 1시간 2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끼껏해야 몇 분 단위, 맞죠. 20분 30분 길어봐야 이렇게 막 하는데 진짜 길게 해야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분 막 이렇게 설명드렸던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는 거고 정말 짧게 하죠, 사실은.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몇십억, 수십억, 수백억 단위 행사나 돼야 이렇게 하지. 맞아요. 네. 그래도 뭐 이걸 매년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중국 같은데 그 축제 뭐 할 때 그 화약 폭죽 터뜨리고 하는 데는 진짜 심각하대요. 연기가 자욱해져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막 터뜨리면서까지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좀 이런 불꽃놀이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평생에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좀 보면 우리 정서가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몽글몽글. 어릴 땐 불꽃놀이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원리를 뭐 알아도 여전히 신기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늘에 저렇게 모양을 불꽃으로 내면서, 그림을 그죠? 그리지? 어떻게 저게 이렇게 다른 색깔을 내면서 하고 멍하면서 진짜 불멍을 한참 하게 되는 맞아. 그 감각 자체가 되게 좋네요. 그런 느낌이.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제 집에 TV가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큰 화면에 선명한 모니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때 스크린 띄우는 것도 좀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좋은 해상도로 간접 여행을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불꽃 볼 때마다 궁금했던 건 압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까 그 별이 네네. 터지는 그 밀어내는 그런 시간차 이런 것도 신기한데 이중으로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한번 이렇게 쏘아 터지고. 올렸어? 그걸 한번 거기서 옆으로 벌어졌는데 거기서 또 터지고 맞아, 또 터지고 맞아. 2중 3중으로 터트려지면서 제 2, 3의
모양을 만드는 것들이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나노 단위라고 그러냐 0.1초 단위로 0.01초 단위로. 예,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되었다고 하니까 요즘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나 이런 거 뭐 조명까지 다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재밌는. 종합. 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저는 눈도 이왕- 즐겁고 귀도 즐겁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저희가 랜선 여행을 지금 2주째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디즈니랜드를 가서 불꽃 나오는 거기 부분을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서 음악까지 크게 틀고. 아 마지막 쇼 네. 밤에 하는. 네. 마지막 디즈니 월드의 쇼 마무리 쇼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불꽃놀이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불꽃 축제가 다 지금 취소돼가지고 안 그래도 우울한데 축제마저 없는데 어떻게 좀 서울시 각 구에서 그냥 집에서 볼 수 있게 구청 옥상에다 불꽃놀이 달아가지고 자 우리 구민들 힘내세요 하면서 대신 나오지 말고 집에서 보세요 이렇게 다 빡빡빡 나옵니다. 해주면. 다 나옵니다. 남산에서 하나 뭐 이렇게 높은 데서 그러니까. 해. 아예. 남산에서 나오지 하나 말고. 터뜨리고 저기서 터뜨리고. 언제 어디서 터트리는지 말해주지 마. 그러니까 모르게 사람들이 거기 몰려서 보지 못하게. 우연히 보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세요 이러면 좋겠다. 뭐가 됐든 즐거운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의 즐거운 일이 바람은 없으면 만들면 되죠. 별책부록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즐거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의 바람은 이렇게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끝내려 그러나 아직 마치 지금 손 잡았는데 언제 놓지? 꼭 그 판도라님의 소개팅 남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다. 후원과 함께. 후원과 함께 뭐야. 마무리하세요. 자.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내버려둘 거예요? 지금까지 이 뭐야?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많이 답답하고 이러실 텐데 우리 랜선으로나마 여러 가지 즐겁고 재미난 것들을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디즈니 월드 갔다 오시고 그 디즈니 월드 마무리 쇼를 불꽃놀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